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또 요즘 구글이 반독점법에 걸리면서 분할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공지사항 전해드리자면요. 오늘 밤에 저는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게시물은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생각보단 잔잔하게 끝이 났습니다. 어제는 7월 CPI 발표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는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결국 주거비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0.4가 뜨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발동되며 상승과 하락 중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주거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고 이번 CPI는 확실히 호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자면요. 우선 이번에 주거비가 높게 나온 건 결국 채권금리의 하락과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기지 금리는 장기 채권금리와 연관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 둘은 그냥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지난달에 CPI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뜨고 또 실업률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순식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기채 금리가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모기지 금리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때다 싶어서 집을 구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모기지 신청 건수도 늘어났고 주택 매매 건수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면 집값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거비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연준은 주거비 인플레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주거비가 잡히는 건 시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에이 언젠간 잘 잡힐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는 게 결국 연준이 인플레 목표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건 PCE 수치잖아요. 근데 이 PCE 수치에 적용되는 항목들이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CPI에서는 비중이 6.5밖에 안 되지만 PCE에서는 20%나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의료 서비스 비용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3이 뜬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PPI에서도 PCE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좋은 수치가 나와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어준 부분이 있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저런 수치들을 활용해서 월가에서 근원 PCE 예상치를 산출했더니 0.15% 상승했을 것으로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9월 금리 인하는 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어제 CPI가 딱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와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또 너무 낮게 나왔으면 침체 우려가 퍼졌을 것이고 높게 나왔으면 인플레 재발 우려가 퍼졌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록 증시는 좀 재미없게 보합권에서 끝나긴 했지만 지표 자체의 퀄리티만 보자면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가장 최상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이겠죠.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소매 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최근 계속 제기되고 있는 구글의 분할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지금 당장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반독점 이슈에 대한 저의 생각은 거의 매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자.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정부에서 기업 하나 쪼개고 싶다고 해서 이게 뚝딱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구글도 나름 최고의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싸움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이 대부분 이 과정에서 합의를 잘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글의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분리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구글 하나만의 문제로 안 끝나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다 최소 하나 이상씩은 걸려 있거든요. 애플 보고는 하드웨어 사업부와 앱스토어 사업부의 분리를 지시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사업부와 클라우드 사업부의 분리를 지시할 수도 있고요. 아마존한테도 전자상거래 사업부와 클라우드 사업부의 분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메타한테도 시비를 걸 수 있겠죠. 야, 너네들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랑 교묘하게 연동시켜서 양쪽에서 가입자 끌어모으고 독점 지배구조를 더 굳히려는 거 아니야? 심지어 요새는 인스타 활용해서 스레드 가입자도 엄청 빠르게 모으더라 하면서 이것도 또 문제 삼으려면 언제든지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냥 미국 주식시장을 작정하고 폭락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구글의 반독점 이슈 역시 그냥 늘 있는 대기업 길들이기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2번 올릴 예정이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시황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프리장 시작하고 9시 45분에서 10시 그리고 본장 시작하고 11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